이례적인 이런 하락은 여러분 자주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개파락하고 음봉 때리는 하락은 자주 안 나와요. 이 시장이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을 때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이때도 안 나왔죠. 이때도 안 나왔어요. 하나 있긴 하다. 근데 안 나와요. 어지간하면 저런 거. 이때 나왔죠. 최악의 하락 때 나왔죠. 그러니까 최악의 하락 때, 바닥 때 근데 미국 증시가 이게 폭락까지가 아니거든요. 뭐 그 나스닥은 조금 뭐 좋은 자리는 아니긴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방어를 좀 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단순히 저것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지지 라인에 아직 걸쳐 있으니까 깨면 한 번 더 툼에 나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도 지지 라인에 걸쳐 있긴 하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인 건 맞고 엔비디아도 뭐 요 정도로 끝내려나 좀 답답하긴 한데 중국 악재가 또 붙었죠. 미국 주도주 종목들 지지선 도달 반등 가능성 있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더 큰 피해를 봤다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나라 증시만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미국 증시보다 더. 미국 증시는 더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이러고 있는 건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차트 보시면 극심한 폭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일선과 붙었다가 쭉 이격도 벌어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대 낙폭으로 볼 수 있어요. 과하게 낙폭이 됐다. 환율이 상승 중이라는 리스크는 있어요. 이건 저번부터 말씀드리던 건데 환율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코스피는 약세로 갑니다. 하지만 금리 문제는 조만간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큰 건 아닌데 이게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뭐 유가 상승 이런 것도 제한적인데 이건 좀 전쟁 영향은 미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유가가 더 오르고 오늘도 유가가 상승 마감해야 되는데 어제 유가가 2% 정도 오르고 오늘은 하락이거든요. 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오른 건 아직은 아닌데 더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진행 중이라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우디 쪽하고 외교 상황이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악재는 없는 상황. 명분이 좀 약한 거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밟고 반등이 나왔죠. 근데 미국장 하락하니까 이걸 갭으로 하락해버렸어요. 반대의 경우 돌파할 때 갭으로 돌파하면 좋듯이 하락할 때 갭으로 하락하니까 여기가 오히려 저항이 돼버렸죠. 오전에 이렇게 저항이 돼버린 거예요. 주요 라인 하락. 하지만 일시적 가능성도 있다. 작년 하락보다 더 강한 하락. 지금의 하락이 더 강해요. 작년보다. 작년에도 악재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이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저번부터 좀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에코프로가 빠지면 시장이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꽤 많이 빠질 구간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반등을 예상을 했지만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이게 웃긴 게 또 시나리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영풍재지 사태가 시장에 부정적 요인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에게 갑자기 언론이 주목되면서 에코프로 반대 매매, 미수 이런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그러면 영풍재지가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미수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가 미수가 많다 하니까 이게 또 반대의 심리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팔 사람도 팔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시장은 안 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됐는데 이게 터져버렸고 그래서 더불어서 멀쩡한 주식까지도 시장이 빠지니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으로 또 빠지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이게 좀 우려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풍재지가 이걸로 같이 엮일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죠. 주식을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영풍재지 때문에 에코프로에 영향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언론에서 이제 작전주 이야기하고 상승한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사고 싶은 사람도 사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사람도 의심이 들어서 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더 밀어버리니까 반대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폭락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문제보다 그냥 이제 단순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의 견해는요. 아직까지는 지속성을 가진 악재는 아니라고 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거의 2달 동안 시장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기존 종목에 물린 상태에서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맞았고 이로 인해 낙심이 더 커진 거죠. 하지만 이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래서 한 달은 이 회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뺀 것도 꽤 큰 하락인데 아마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이 걸릴 거예요. 825포인트 올라가는데도 한 달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825포인트까지는 뭐 올라가는 거는 거의 높은 확률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데 이게 시간이 좀 한 달이 걸린다는 게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요 녀석이죠. 이게 여기까지 오늘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게 사실 반등이 나올 거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번 하락했죠. 지금 또 하락, 2번째 하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까지는 첫 번째 하락이라서 버텨요. 심리적으로 버팁니다. 근데 하락이 또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심리가 무너져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한번 하락했을 때는 올라오니까 버텨요.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감이 있잖아요. 다시 반등 나오겠지 하면서. 근데 오늘 또 깨면서 이제 투매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상황이 잘못되는데 하면서 패닉에 빠져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추세가 깨져요.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오는데 힘을 받을 수 있다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면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아마 많이 꺾였을 겁니다. 이게 투자 심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고 싶어도 더 못 올라와요. 그 전에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월한 게 이제 사라진 거지.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 모멘텀과 추세를 회복할 만한 수급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보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샀어요. 그리고 얼마 더 빠졌어요, 시장. 7% 더 빠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시장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거 회복을 그냥 해요. 여길 바닥이라 보고 샀는데 하면 본전은 그냥 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을 맞았어요. 세게. 이건 며칠 안에 그냥 와요. 그리고 수익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샀어요. 그러면은 어쩌면 바닥에서 산 거일 수도 있어요. 발바닥에서. 어쩌면.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살려고 마음 먹고 샀던 분들은 뭐 일단은 뭐 제 경험상 나쁜 건 판단은 절대 아니다고 생각은 해요. 이 라인 있죠. 800포인트. 800포인트 깬 이상 이거는 이제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기술주에 포함된 바이오 포함해서 게임, IT 이쪽은요. 어차피 보합을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오르기보다. 그래서 보합은 당연한 건데 코스피는 제가 좀 다르게 봤어요. 코스닥은 그렇다 쳐도 제가 코스피는 살아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오늘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자, 코스닥은 그렇다 쳐도 코스피는 좀 그래요. 한 가지 희망은 반도체거든요, 사실. 지금 나머지 희망은 반도체 하나예요. 우리 전체적인 섹터에서. 이제 나머지는 기약이 없어. 언제 올라올지 뭐 뭘 알 수 없어요, 이제는. 라인이 깼으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반도체예요, 사실. 반도체 산업이 4분기에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반도체 업황의 부진 이것이 차트로 반영이 됨.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꽤 망가졌었잖아요. 2022년 후반부터 올해 이렇게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안 좋은 거를 여기서 선반영을 한 거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진짜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 경영이 나빠질 것. 그러면서 그 뭐예요? 그거 무슨 퍼펙트 스톰? 이거 기사 쓴 놈 나오라고요. 퍼펙트 스톰.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기업들의 호실적 이어가는 상황. 잠깐 주춤 있었지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실적 회복. 걱정했지만 실적이 회복됐네. 더 나아졌는데? 뭐 이런 거. 그럼 증시가 반영하냐? 안 한다는 거죠. 이 금리 인상한다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기가 막히게 반영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극복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반영을 안 한다.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주가 방어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같이 지옥같이 빠질 때도 아직 추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진행 중이죠. 그리고 HPSP 이런 애들도 이제 여기 저항 소화하고 갔는데 오늘 시장 빠져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이닉스 가면 결국 갑니다. 얘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중요한 거지. 얘도 뭐 완전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는 저는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냥 저는 간단하게 봐요. 계속 누르고 눌러서 매집 후 향후 크게 상승할 것. 전 이렇게 봐요. 매집 중이라고 봐요, 그냥.